지금 그 지난번 작년에 대통령 담화 있지 않습니까? 담화 때부터 TK 민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뀌기 시작했는데 왜 바뀌었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했잖아요. 보수를요. 그렇죠. 근데 TK 지역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TK 지역에서 나온 국회의원 한 분 중에 뭐 제가 이름 거명할게요. 김부겸 의원이 상당히 수성구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면 TK 그 대구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부겸이가 똑똑하지. 부겸이 시켜야지. 부겸이 찍어줘야지 그래요. 그리고 막 탁탁 갑니다. 가가지고 탁 들어가고 요걸 딱 들면은 그래도 내가 어찌 빨개 찍는 하면서 일본 탁 찍는 이게 그래서 실은 김부겸 씨가 그래서 한 번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또 나와서 그냥 막걸리 먹고 집에 가면 되는데 부겸이 아까 봐라 부겸이가 와 빨개한테 가 있노 이렇게 해요. 여기가 이제 이건데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바뀐 게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 윤 대통령을 선택한 TK 사람들의 자존심을 엄청 건드려 버렸어요. 아 윤석열의 야, 발화가 예, 그 발언 자체가 네. 그때 쓰는 2시간 반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딱 보고 2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전손이 외처로워 당신만을 사랑해. 끝이에요. 우리 근혜 잘했다잖아요. 네. 뭐 그걸 어렵게 해요. 막 할 필요 없잖아요. 저전손이 외처로워 당신만을 사랑해 영원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길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2시간을 보고 난 다음에 TK 민심이 확 바뀌었어요. 바뀐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리를 무시해도 완전히 참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그 어떤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라 그러죠. 네. 민주당의 표가 역대 아마 TK에서는 최고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야, 아니 제가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네. 직접 AI 다루는 모습을 봤는데 야, 제가 느끼기에는 어.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페르소나라는 게 있는데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AI를 길들이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학습시켜야죠. 네. 네, 저번에 정무 담당 보좌관이 있어요. 페르소나에. 네. 그 너는 나한테 정무 담당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가가지고 국방장관 제안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절대 수락하지 말래. 아 진짜요? 김종대 정체성에 안 맞는데. 아, 정체성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데 상고초려로 하면 어떡하냐? 네. 다시 물었거든. 그거는 철학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네. 조건부 수락을 하래. 야. 그러면서 조건문을 제시해 주더라고. 네. 의원님이 계속 학습시킨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에 제안할 가능성부터 물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그거는 뭐 사실은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지 아, 뭐 그래요? 실제로는 네. 그럴 일이 없죠. 아니 저는 뭐 충분히 하시면 너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글쎄 그런 거 장관하려면 이런 유튜브 나와서 몸을 막 굴리고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발언한 거 저기 인사청문회 때 다 끄집어내가지고 네. 네. 이런 비하하는 표현 썼냐 안 썼냐. 이래 피곤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장관 되려면 운기조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네. 시청자들 이렇게 만나는 게 나한테는 더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나는 제안이 그렇죠. 오면 뭐 이런 느낌이야. 아니 우리 정무 담당 보좌관이 거절하라고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운기조식 잘못해가지고 주하인마에 빠지신 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최진봉 교수님. 부르고 싶어도 자기가 너무 얘기하고 댕겨가지고 부를 수가 없어. 아니, 저희가 사전에 썸네일을 만드는데 네. 그 성함을 MC 장원이라고 안 적고 네. 홍장원이라고 적었더니 어떤 시청자분이 네. 왜 사기치냐고. 사기 아닙니다. 홍장원 맞잖아요. 저도 홍장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이번 기회에 말씀드려야겠네. 저한테 지난주에 기자님들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은 통화를 좀 오래 했어. 근데 나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는데 뭐 내가 정보가 많다고 소문이 났나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시지 뭐 그랬어. 나한테 계속 그럼 홍장원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오. 보통 이제 방송 쪽에 계신 분들이나 기자님들은 MC 장원이나 M장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왜 자꾸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그랬더니 봤더니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가지고 홍장원 차장님. 나는 또 그걸 홍장원 사장님으로 잘못 들었고 홍장원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아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국정원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나 충격인데. 네. 아니
난 맨날 MC 장원이라 그래서 성이 장씨고 어. 이름이 원인 줄 알았어. 아, 형님 성이 서운합니다. 홍이에요 원래. 저 원래 홍이야? 네. 원래 그놈의 홍은 어디로 날아가서 맨날 장원이 돼가지고 나는 장씨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여태까지. 아, 그렇게 아시는 야. 분도 계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아셨겠는데. 그 기자분이 문제가 있네. 아니 딱 음성을 들어보면 네. 홍정원 차장이 아닌데 이게 딱 와야지. 아니 나는 또 기자님이 전화 왔길래 좀 깔고 받았지. 근데 나한테 이렇게 그런 분이 네. 지난주에 좀 돌았나 봐. 잘못 돌았나 봐, 번호가.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건 그 소위 말해서 이번에도 뭐 저기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네트워크 본부 예전에 그리고 거기 SNS 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기본 그 윤석열 때도 선대위 전략이 이재명 악마화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표독한 거. 예, 일부러. 합성하고. 예, 예, 예. 그리고 그게 선거법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따라다녀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모든 팀에 있거든요. 당에서 하지 않아요. 이거를 일부러 쿠션을 줘. 예, 쿠션을 줘가지고 바깥에서 해요. 근데 요새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요새 그 많던 세이브 코리아, 그 많던 극우 유튜브 보입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예, 어디 갔어요? 아니 뭐 그랬어요. 광장을 뒤덮고 때문에 예. 100만 나왔다며. 뭐 그때 보면 손현보 목사, 전한길, 정광훈 합치면 광화문에서 뭐 민주당 진보보다 자기들이 다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유튜브 어디 갔어요? 왜? 돈줄 끊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저는 돈줄이 말씀드린 그거 끊겼다. 돈 줬거든. 그때는 계속 물밑에서 스포츠 싸주고 돈 주고 하니까 그때는 아는데 지금 이제 끝났거든요. 물주가 끊겼구나. 네, 이게 이제 군량미가 끊기니까 보급이 끊기는 거 끝난 거예요. 그 유튜브 아무도 안 나와. 원래 있잖아요. 벌판에 있잖아요. 나라가 안 뿌려놓으면 철새 안 와요. 예, 와 굶어주고요. 안 와요. 안 나니까요. 그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초대 총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불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계엄 사태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전선이 명확한 전선이라서 초대 총리의 상징성을 하기 조금 어려워요. 원정주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아직도 개 끌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한강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고 김건희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되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 범죄자들이 사실상 나돌고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그 총리를 홍준표 안 친다? 힘들거든요 이거는. 그럼 정리가 또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배팅을 못하는 거고. 근데 이 메시지는 저는 언제 봤냐면 홍 전 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페이스북 보면 알아요. 예. 이게 언제냐면 그 경선 중에 한덕수 그 총리와 단일화를 받아들인다는 페이스북을 처음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경선 중에 4강년. 맞습니다. 다른 예.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제가 그 중에 문장을 하나 봤죠. 그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한덕수 전 총리랑 원래 단일화 너 할래 말래 물어보면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단일화한다 했어요. 처음부터. 예. 맞아요, 당연하죠. 그걸 네. 표를 먹은 거야.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막 나는 안 해 이렇게 했었고. 자기 이미지 구축. 예, 한동과 홍준표 후보가 애매하게 하다가 중간에 돌아섰거든요. 예. 처음에 안 한다 했었어. 근데 중간에 돌아섰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후보하고 만약에 너 단일화 할 거니 하면 그것만 말하면 되지. 근데 페이스북에 뭐냐면 대란대치란 말이 나와요. 대란대치. 큰 난에는 크게 통치를 해야 된다. 네. 이 문장을 붙이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명계랑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덕수뿐만 아니라 비명계와도 협상할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아래 뭐냐면 이재명 계와도 나는 협치를 할 수 있다. 예. 필요 없는 그렇죠. 사족이 들어오죠. 네. 예. 아니 한덕수만 얘기하면 돼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왜 네. 이재명을 얘기합니까? 이미 그때부터 저는 홍 전 시장이 이게 촉이 빠르신 분이거든. 이미 본인의 패배를 직감한 거야. 왜냐? 한덕수를 나중에 받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순간에 경선은 진 거예요. 의원님 말 나온 김에 부품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북풍 가능성은 그 북쪽에서 거래하려던 상대가 네. 소위 말하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든. 원래 이게 그래서 오물풍선도 없어진 건가? 그렇지 못 없어졌지. 받으니까? 안 보내니까 안 날려보낸 거지. 그래서 북풍은 B2B야. B2C가 아니야. B2C가 아니야? B2B야. 기업 간 거래야. 네. 그런데 이쪽 기업이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요. 이제 관선 이사 파견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 파산 선고 직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당분간 거래할 파트너가 없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잘 참아줬고 또. 그래서 너무 그쪽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말고 그건 우리 또 국군 장병들이 네. 또 얼마나 훌륭하셔. 철통 같은 네, 경계라고 있기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 조카 동생들이 가 근데 있어요. 물론 저도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 HID 블랙 요원, 이른바 네. 올드보이들이 음. 활동의 범위를 음. 이 사우스 코리아 네. 이쪽에만 국한시켜서 할 거라는 것도 네. 조금은 상상력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아, 하더라고요. 뭐 북한군으로 위장하고 또 그러니까 또 어떤 도발을 할수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워낙에 지금까지 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맞아요. 그런 게 행태를 많았기 보였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뭐 경향 TV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그 HID 블랙 요원들의 어떤 위험성을 경고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가 실제로 우리 네. 최혜병 사건을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추적을 해왔는데 그죠.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묘역을 참배도 하고 네. 사과의 말까지도 했는데 실제로 김문수가 참배하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봤을 때 네. 해프닝입니까?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아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그 제가 캠프에서 들은 말인데 김용태가 지금 약간 찍혔어요. 왜냐하면 자기 장사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김문수 후보한테. 왜냐하면 백불에서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약속된 거라면 최상병 외 모욕은 아까 안 하셨나요? 기자가 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 대답을 예상을 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최상병이 여기 아래 있었나? 그러니까 그 연평해전 묘지 옆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언지를 줬어야 네, 되는데 보잖아요. 아, 그 연평해전 옆에 있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백불하는 도중에 마이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매끄럽게 하려면 아 오늘은 당 대표로서 내정자가 한 거고 뭐 후보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는 그렇죠. 하는데 그 앞에서 서로 물어보잖아요. 음. 실시간으로. 아, 그거 어디지? 최상병이 누구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혼선이 있었던 거고 김문수 캠프는 어제 그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야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이게 비대위원장에 아직 내정된 거지 임명은 내일이야. 그죠? 설마 양측 그 쉽게 얘기해서 김용태가 결심하든 김문수가 결심하든 비대위원장이 또 바뀌는 불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아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또 자기도 한번 바꿈을 당해봤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안 바꾸잖아. 바꿈을 당해봐가지고. 우리도 가처분 당한다. 네. 지금 3주 남았는데 네. 그렇죠. 한덕수 난을 한번 제압해 봤거든요.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문수도 모르게 결과를 바꿔놓은 셈이 됐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한덕수를 선택하지 않고 김문수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오늘 한민수 대변인 논평은 정광훈 목사 의혹을 제기했어요. 아 뒷배가 움직인 뒷배가 그래서 윤석열 당에서 정광훈 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낚시밥을 딱 던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키겠다는 게 뭐 그 대한민국 뭐더라 무슨 본부 국대 본부인가 뭐 네, 대국본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대국본 그 정광훈 목사에서 성명이 10일 날 나왔어요. 네. 네. 거기서 김문수 절대 수호 결사옹이하면서 국민의힘은 빨갱이다. 네. 거기는 국민의힘도 빨갱이. 저기 야. 종북주의자하고 싸우는 사람만 꼭 다친다. 그 당에 가면 오. 2명의 대통령 탄핵당했고.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가 제일 잘 싸우는 전사인데 어. 여기가 마지막 타겟이다. 아.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종북 세력한테 완전히 점령됐다. 네. 이 성명이 나왔어. 그게 10일 날이요. 그좀 국민의힘까지 빨갱이면 여기 북한보다 빨갱이 많은 거 뭐야 그럼 대한민국 빨갱이 천지야 뭐야? 그 정도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북한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 양반이 서울중앙특수일부장 할 때 네. 제가 이제 본청 그 지능수사대장을 해가지고 지휘를 받았어요. 네. 1년 동안. 근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는 그래도 그때도 총기가 있었어요 조금? 아니 그때도 기록 안 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데 앞에 이게 앞에 이거 있잖아 쪽지요. 알아. 도착하는 거. 예. 그거 전진가? 이제, 예. 그것만 보시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뭐 사람을 믿는 거는 좋은데. 예, 그래 제가 옛날에 그 특수일부에 이제 영장 같은 거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중앙특수부장 하나 제가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압수수색 할 때 그때 살짝 밑에 들어가갔죠. 딱 찍어 달라고. 어. 빵빵빵빵 결제해 주시더라고요. 내용 안 보고 예, 찍었어? 예. 예. 그래, 그걸로 나중에 압수수색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뭐 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믿었던 사람을 우리 배신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분이 정말 그때가 2012년도거든요. 네. 지금 비교해 보면은 저분 뭔가 많이 진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편하시구나 하는 걸 느껴요. 아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1월에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네. 20일이나 버텼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우리는 지지율 한덕수 높았어. 전 총리는 후보는 9일밖에 못 버텼거든요. 아이, 그리고 예. 제가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요. 10,000원 썼습니다. 정말 절약적으로 하기 가성비 만원 최고의 썼습니다. 후보는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9일이면 단기 알바 총리. 단기 알바. 네. 그래서 8일 체험단 네. 해가지고 이제 그 반짝하고 만 건데 네. 이런 정도의 정치 코미디 스캔들을 내가 인공지능을 통해 전 세계 사례를 수집해봤거든. 네. 우리 정무보좌관한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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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더라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72년도에 그 네. 닉슨이 나왔을 때 민주당 그 부통령 후보가 개판이 돼가지고 저기 사퇴했다 번복했다 사퇴했다 번복했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선거를 지는 게 나왔는데 이게 거의 50년 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우리만 치면 안 웃겨. 그죠, 재미없지. 우리만 치면 안 웃기더라고. 네.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조금 음모론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엽기적인 사태를 네. 더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재작년에 그 저기 민주당 후보 교체 때 네. 저기 뭐 좀 음모론이 있었는데 네. 그건 밖에서 음모론이지 민주당 내 음모론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남겨두고 후보가 바뀌었어요. 해리스로. 맞아요. 그런 네. 식으로. 네. 근데 이것도 읽어보니 안 웃겨. 재미없어. 그거는 안 웃기죠. 이것도 저기 바이든이 그 연로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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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또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명분이 읽어보니까 있지, 서사가 있어요. 아니 나름의. 미국은 그 교체 그 동기를 원인 제공을 바이든이 했죠. 바이든 스스로 했기 맞아, 맞아.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웃긴 사례가 없어. 이거만 치면 웃긴 사례가 안 나와. 아니, 그리고 찾아봐도. 어제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 사전 전당대회라고 있다.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예, 먼저 만난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건 선대위 조직표만 보도 알아요. 원래 옛날에 윤석열 그 후보 때 예, 예. 선대위를 그대로 옮겼어. 그대로 거의. 그대로. 그때 거의 일정이 누구였냐면 강명구 의원. 오. 이마빌딩에 있었을 때 6명으로 시작할 때 그렇죠. 강명구는 일정이고 예, 예. 이번 오. 일정입니다. 이번에 또 일정이야. 또 일정이에요. 그 당시 와. 메시지가 누구냐면 조재현 행정관. 그렇지. 경산에. 이번에 메시지예요. 또 메시지야. 그걸 이제 저는 마크맨 해봤기 때문에 선대위 두 개를 딱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래서 이 조직도가 그렇죠. 주섬주섬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3년 전에 자료를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이거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합니다. 아, 거의 일치. 그렇구나. 네, 그걸 갖다 이제 그대로 옮긴 건데 그거는 그렇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탄핵과 계엄을 지금 옹호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이제 친윤표 가지고 다음에 당권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 확산을 만약에 꾀한다면 사람을 바꿔야지. 조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당권 싸움이 들어갔고 김문수 캠프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다음에 한동훈이 덤빌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전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야. 근데 여기서 이미 둘이 지금 본선 싸움 말고 지금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데 그 선거가 되겠어요? 지금 한동훈 총리도 한동훈 그 전 대표도 계속 역할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내가 보니까 이 양반도 선대위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네, 절대 안 들어올 것 들어오면서도 툭툭 그 쌍권을 향해서 날려주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당원 투표에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철수도 툭툭 건드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 김문수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김문수한테 판이 짜여지기 시작했다. 맞아요. 네. 뭐 꼭 정광훈 목사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고 참 김문수 현상에 대해서는 김문수 현상. 굉장히 그 네. 기여자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뭐냐면은 김문수를 경멸함으로써 김문수를 키운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서영교가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네. 너 사과도 안 하고 뭐해 이 자식아 이러는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키워준 거죠. 지지세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한동훈이 계속 쌍권 때리면서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계속 대립각 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김문수를 살렸잖아. 야. 그러니까 이거를 경멸적 지지라고 내가 이제 표현을 붙이는 경멸적 아. 지지다. 경멸적 지지자다. 음. 비판적 지지자가 지능적 아니야. 안티. 그렇지. 지능적 안티. 경멸적 지지층. 이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장윤선 기자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곽수산입니다. 자,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합니다. 구교영 기자는요 못생겼어요. 이게 농담인데 얼굴로 승부 보거나 잔재주를 피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검찰에 오래 출입도 했고 그러는데 정말로 고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완수하려는 그런 성실함이 좋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유머러스가 합니다. 사실 그래서 구교영이 처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래 경향에는 구교영이 있었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구교영 덕분에 또 경향TV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저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비상구의 최고의 매력은 구교영입니다. 구교영 기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동생처럼 편안하게 제 마음에 스며들어 가지고 제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내게끔 만드는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구교영의 따뜻함, 그리고 따뜻함 속에 묻어있는 날카로움, 이게 정치 비상구의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너무 성실하고요. 두 번째 정말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뉴스를 발굴하는 힘과 그 다음에 매치하는 힘과 그리고 이것을 이슈 파이팅하는 힘까지 진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기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기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볼수록 매력 덩어리고요. 사실 경향신문의 보물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수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합니다. 네, 아무래도 구교영 기자의 유쾌함 그리고 방송을 역시 또 기자 출신이라서 깊이 있는 질문이 많이 쑥쑥 들어오고 거기에 또 빨려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인 허잼입니다. 우리 경향TV 드디어 멤버십 오픈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가입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오늘 바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수요일 방송 말고도 월화수목금 약간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 않나. 다양한 평론가분들이 사실 이 치우쳐져 있는 느낌보다는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골라보는 재미 경향TV로 놀러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필수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경향TV 구규영의 정치 비상구의 장점은 상당히 가벼운 듯 보여서 부담이 없지만 그 내용은 정말 꽉 차고 무겁다. 그래서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내 양식이 살쪄지는 게 느껴진다. 다른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좀 느끼는 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면 약간 좀 이 방송 진행할 때 순서가 좀 타이트해요. 순서가 좀 타이트해서 내가 좀 말을 많이 하고 싶다 싶어도 이렇게 진행 순서 때문에 딱 좀 잘리고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가만둡니다.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경향TV가 지금까지도 너무 어려운 국면에서 정말 그 바른 언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또 더 올바른 시각에서 뉴스를 해석해주는 그 역할, 정말 빛 같은 역할 전 많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경향TV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진짜 한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진실을 보도하는 훌륭한 매체로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부탁드리고 경향TV가요 날카로움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 우리 정치가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근본을 잃지 않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시사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좀 굉장히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드려서 여기 와서도 경향신문조차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채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멤버십도 가입해주십시오. 경향TV가 경향신문에 이어서 참 생각을 해보면 1960년대에 경향신문에 이제 황금기가 있었거든요. 제2의 황금기를 경향TV가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경향TV가 드디어 멤버십을 런칭했습니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회원 전용 이모티콘부터 회원 설문조사, 전용 게시물, 선공개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콘텐츠까지 차츰차츰 늘려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향TV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주시면 저희 채널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다시 한번 재차 3차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꼭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놀랍더라고요.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지난주에 탄핵을 부른 결정적 증인들 영상이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지난번 작년에 대통령 담화 있지 않습니까? 담화 때부터 TK 민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뀌기 시작했는데 왜 바뀌었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했잖아요, 보수를요. 그렇죠. TK 지역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TK 지역에서 나온 국회의원 한 분 중에 뭐 제가 이름 거명할게요. 김부겸 의원이 상당히 수성구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면 TK 그 대구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부겸이가 똑똑하지. 부겸이 시켜야지. 부겸이 찍어줘야지 그래요. 그리고 막 탁탁 갑니다. 가가지고 탁 들어가고 요걸 딱 들면은 그래. 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향이 남이가 허잼입니다. 허재무 씨,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네. 굉장히 행사가 많은 달로 알고 있는데 아, 실제 그렇죠. 그렇습니까, 요즘도? 행사가 사실 많긴 해요. 5월이 행사의 꽃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 업계에서도 이 조기 대선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야, 그러면은 5월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지자체장 연단에 있어서 혹시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죠. 예.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네. 저 좀 불러주세요. 확대 편성해서 예. 일단 구독자 50만 넘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바빠가지고요. 네, 일이 많습니다. 사회 봐달라고 1시간에 100만 원. 어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내가 갈게. 우리 고향 선배잖아. 원장님이 가신다고. 문수 형님, 우리 고향 선배잖아. 영천? 아유, 영천 씨 오면. 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일제히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연이틀 영남권에서 보수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지역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렇게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유세 활동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행사비를 좀 챙겨줍니까? 아니요. 불법이에요. 그거 아마 못 안 받게 되는 돼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죠? 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진행은 대체로 당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보가 타는 그 유세차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회를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기는 다녀요. 아, 그게 법정 비용으로 가능해요? 네, 다 되죠. 네. 아, 그건 통으로 계약을 네, 하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나라당 때부터 하던 분이 네. 이 국민의힘 행사를 그냥 싹쓸이 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회 스피커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는 막 보내주는 거야 거기서 이제 사회자로. 네. 공식적으로 계약하면 돼요. 일종의 사회자 양성 기관인데 맞아요. 여전히 지금도 국민의힘은 엄청 그곳에서 잘하고 있어요. 인력을 조달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 가는 데는 그 원장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 아 그래요? 네. 다른 지역에는 이제 거기서 다 파견해가지고 계약 맺어서 해요. 저희는 100% 자원봉사자인데 그래요? 뭐 기억나는 분이 2017년도에 야구 선수 박정태 형 박정태 롯데자이언트 선수가 네, 방망이 들고 자고 떨어다녔습니다. 아, 야구 방망이 민주당을 들고 지지한다고? 네네 그렇게 했던 기억나고 네. 지난번에는 개그맨 네. 서승만 형님.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많이 옛날에 황당무계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라고 자기가 행사를 다 해줬어. 끝나고 나서 돈 달라는 거야. 근데 돈을 줄 방법이 없어. 불법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세요 단가가. 단가가 그렇습니까? 하루에 뭐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야. 등급별로 해가지고. 나도 그런 걸 알래. 씨. 근데 그 선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선 자체가 전국 단위 선거다 보니까 그 비용도 상당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게 다 합쳐서 588억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세차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당에서 미리 이제 절차적으로 준비를 해놓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당연하죠. 계약을 미리 맺어. 유세차가 네. 제일 크죠. 네. 그래서 유세차를 간단하게 하면 한 2천에서 하여튼 멋있게 잘 꾸미면 한 7천까지 들어요. 대당. 그것도 7천까지? 단기 임대니까 또 세게 그래요? 불러요. 야. 그걸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LED에다가 스피커도 가격이 엄청 달라요. 천차만별이다. 네. 아. 근데 한 20일 정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좋은 걸로 하려면은 그것도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요. 이게 유세차가 100% 보존되거든요. 쓰고 난 뒤에 이제 정부 보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펑펑 때문에 써도 된다. 최대치로 하는데 어. 전국 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가능하고요. 네. 그 국회의원 복합 선거구 있어요. 뭐 보은옥청, 영동 그러면 보은옥청, 영동별로 또 하나씩 가능해요. 그리고 또 시도별로 또 가능해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한 200한 5, 60대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253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네. 중앙당 큰 후보 유세차 네. 큰 것도 있고. 그건 되게 비싸요. 궁금한 게 대선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잖아요. 네. 그분이 그런 계약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당에서 미리 다 해놔요. 당에서 미리 다 해놓는구나. 이것도 다 원래.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개 입찰도 하고 네. 수의 계약도 하고 근데 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곳에다가 아. 맡겨요. 한 업체가 다 못해요. 네. 한 4-5개 업체에. 그죠? 다 예, 못해요. 대수에 뭐 네. 한계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질 정치인들이 이런 데 개입해가지고 리베이트 받고 이런 아니, 그러니까 경우 네, 문제가 된 이익도 적이 취하고 있죠. 있었어요. 네. 아. 특히 가장 많이 남는 거는 영상 촬영이에요. 영상 촬영. 야, 이거는 돈을 사실 매기기가 좀 힘들죠. 그거는요 우리가 기획료 이거 뭐 기획료 한 2억 딱 때려버리면은 네. 영상에 원래 갖고 있던 거고 오.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세게 부르더라고요. 야, 그 박진영 원장님 같은 경우 출마를 해보셨으니까 실제 영상 촬영도 했을 것 같은데 네. 단가가 실제로 많이 셌습니까? 세죠. 그래요? 왜냐하면 정해진 단가가 없으니까. 없어.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플랜카드를 붙이잖아요. 음. 그럼 플랜카드를 저를 지지하는 분한테 회사에 맡겨요. 그럼 깎아달라 소리 못해요. 그냥 해주는 대로 이제 예. 아니 원장님 근데 그럴 그런 수밖에 경우도 없어요. 있잖아요. 후보가 내가 되면 뭐 더 해줄 게 좀 반가에 갑시다. 난 저질 정치인들이고. 저질 요즘은 선거 정치인들. 공영제가 돼가지고 일일이 다 회계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후불 정산이 많았거든요. 후불 정산? 근데 예전에 떨어지면은 낙선한 사람들은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선불로 많이 해요. 선거. 야, 그 영상 하니까 또 부산 엑스포 때 그 굉장히 안 좋았던 영상도 떠오르는데. 나 진짜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규명이 아직 안 새로운 돼 있죠. 정권이 들었으면 그거 네.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말이요? 특검으로. 그 부산 엑스포 때 그 영상 우리 아. 국가 홍보한다고 만든 거 있잖아요. 창피해요. 얼마를 도대체 들여가지고 만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런 겁니다. 네. 아니 대통령실 그 CI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조잡했거든. 기존에 있던 그 용 뭡니까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호가나 콘텐츠에서 다 있겠죠. 호가나 콘텐츠. 아니 지금 이게 정권. 아니 제일 정권 네. 바뀌면 제일 먼저 저는 양평고속도로 네. 나 저거 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어요. 양평고속도로. 저는 그때도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 가봤어요? 2번 가봤는데 네. 입지가 죽여. 입지가 죽이다는 게 뭐예요? 강남에서 딱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울렛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하나 지어버리면 대박 터질 위치야 누가 봐도. 그렇구나. 직접 그 가보니까. 엔지령 회장이 당초에는 국토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아니 엔지령 회사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바꾼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나이튼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니요, 우린 국토부가 바꾸라고 해가지고 그 작업 지시서대로 했어요. 게다가 공적 증언을 했거든요. 네. 누가 그런 지시를 왜 어떻게 했는지 나 그거 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인수위에 파견 나와 있던 국토부 직원들이 의심됩니다. 맞아요. 아, 그 상황에서는 맞아요. 네네. 결국은 이제 정말로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미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경찰이 소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난달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인데 소년보 목사 윤석열 탄핵 반대를 열렬히 외쳤던 분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랑 같이 그러니까요. 다니면서 네. 전국을 다니면서 했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부산교육감을 왜 자기가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정승윤 씨라는 부산교육감 후보 있잖아요. 네. 불교 신자인데 가가지고 목사들이 아니 가가지고 손잡고 안수기도 하고. 아니 난 진짜 종교 이해가 통합하고 좋네. 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전 선거 운동 형식에 여러 가지 혐의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잘못됐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서 정승윤과 대담을 하고 그 영상을 올린 것까진 좋았는데 선거운동에 허용되는 날짜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선관위가 고발한 빼박 사건입니다. 빼박 사건인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을 압수수색까지 하는지 관례적으로 아, 관례적으로 그 부분은 법조인들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소년보 목사 본인은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한 행위다.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고 행위가 다 남아 있는데 굳이 강제 수사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이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압수수색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수사 여하는 향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재무 씨 2주에 한 장면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마 앞에 계신 저희 큰형님 두 분은 모르실 노래 같은데 리쌍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그걸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음을 한번 붙여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뻔한 남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문수, 떠나가지 못하는 서결. 지금 상황이 딱 이런 거였거든요. 탈당을 해봐라, 출당을 해봐라. 근데 지금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소문의 진원지인 우리 장성철 선배 네. 윤석열 탈당합니까 맙니까?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정우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정욱 변호사. 네, 어제 저녁에 가서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아 직접? 네, 어제 저녁에. 아 그랬구나. 그랬는데 참모들이 반반으로 갈렸대요. 탈당을 해서 네.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주자. 그런 참모들도 있었고 안 된다. 지금 당신들 김건희 다 지금 사법리스크 곧 끌려가게 생겼는데 네. 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지. 끈 잡고 있어야지. 곧 그냥 탈당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말 큰일 난다. 외롭고 힘들고 네. 바로 이제 감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방어막은 내비두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막 지른 거는 탈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구국의 심정으로 지가 얘기했대요. 아, 본인 사적 판단이 들어서? 네. 근데 서 변호사가 그냥 교감 없이 그렇게 얘기할 친구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탈당의 의사는 좀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말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생각을 접은 것 같고 이제 누가 이제 서 변호사랑 오늘 아침에 통화하는 걸 저는 이제 옆에서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 어제 갔냐 안 갔냐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준일 평론가님 통화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어제 술 몇 잔 먹었어? 이제 이렇게 물어봐라. 아예 만남을 전제로 물어봐라. 그렇지. 그럼 서 변호사 어제 30잔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노하우도 알려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윤석열이 진짜로 탈당을 하면 지금 안 오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를 수 있다. 왜 그런 거죠? 1, 2%라도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에서 하는 행위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편해지죠. 선거운동하기 편해지죠. 토론회에서 그런 질문 받아도 뭐 질문 지나갈 수가 있고 편해지고 기자들 네. 질문에도 편해지고 특히
이준석 후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로 김문수 후보를 많이 공격할 겁니다. 그 그렇겠죠.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네.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털어내야 된다 네.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털어지면 40%대 지지율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약간 착각 아닙니까? 취재를 잘못하셨어요. 그래요? 예. 이미 40% 넘어갔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생각은. 아 그분들의 생각, 그 사람들 생각은. 네. 오늘 아. 아침에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네. 이제는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고 대역전 가능하다. 네, 이준석 후보랑 합치게 되면은 이거는 역전이다.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제발 택도 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이준석은 지금 단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지금 정권 교체 여론도 높고 후보 지지율도 차이가 나고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뭐 지금 이긴다고 하냐 그랬더니 두고 봐라 막 이러더라고요. 두고 보겠다 그랬지 제가. 아니 도대체 뭘 두고 보라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나가시라 했더니 안 나가니까 당시 홍준표 후보인가요? 결국 내보낸 거죠 강제로. 지방선거 앞두고 출당을 시켰던 것 같은데 1년 정도 있다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심산이라면은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 기자님 네. 이해가 되지 않은 집단이죠. 저는 윤석열 부부랑 상식적으로 정말 현명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결별을 해야 보수가 살아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10번 이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식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저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아 이미? 네. 네. 아니면은 지금 계속 기자들 따라붙으면 출당 언제 시키십니까? 탈당은 도리가 아니라는 게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계속 기자들 이것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지역발전공약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목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좀 합리적인 안을 낼게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 두 사람의 저는 김용태 지금 내정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 내정자의 이야기하고 김문수가 결이 다른 게 투트랙 전략인지 아니면 진짜 생각이 다른 건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투트랙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뜻대로 출당이나 탈당은 없어. 그러면은 계속 이제 선거 기간에 TV 토론에 가서도 이재명 후보가 출당 탈당 안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왜 안 시킵니까? 지금 비상계엄은 조금 잘못됐지만 탄핵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그거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어느 중도층 합리적인 보수층이 아이고 그래 김문수 말이 맞네 하면서 찍어주겠냐고요. 완전히 저거는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미리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리 못한 것 자체가 참 선거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다. 아니 과거에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탈당한 사례가 없지 않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출당된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92년도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도 김영삼 후보랑 이제 여러 가지로 아웅다웅하다가 본인이 그만두고 나간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97년도에는 이회창 후보와 갈등 관계에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는데 화형식을 했죠. 이회창 그때 후보 화형식이었나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은 사실은 그에 비할 바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걸 더,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범주의 사람들과 인간 이하라는 사람과의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황교안 전 총리 뭐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2017년 당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황교안 보고 대통령 출마하라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의 저지른 잘못에 100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하고 출당이 어떠니 탈당이 어떠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보수가 성패를 떠나가지고 향후에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려면요. 단칼에 제명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YS 인형 같은 거 화형식은 안 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그 이회창 후보가 이제 뭐 각 지역구를 나가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때 대변실에 있었거든요. 대변실 막내라서 제가 기자들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어느 사진 기자가 그 YS 탈을 쓴 그 사람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때리는 거를 퍼포먼스예요? 연출해야 된대. 연출을 해달라. 하여튼 어느 사진 기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네. 사진 다 나왔어요. 네. 그 두드러 패는 거를 찍어야 된대. 이렇게 네. 그 퍼포먼스 하자고. 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 거야. 그랬는데 그게 YS를 두드러 팼다고 이제 그다음부터 민주계가 들고 일어나고 이회창 물러나라 그러고 화영식 걔는 줄 알았잖아 저는. 그 그냥 YS 인형을 두드러 팬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말리지 보니까 못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초보 막내여가지고 그때 흰머리 안 났을 때죠 그때는. 아유 정말 젊었어요. 검은 머리 그때 풍성할 때. 96년도면 제가 27살, 야, 28살 완전 때죠. 20대.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구나. 그런데 다음 날 갔더니 야뭐 이렇게 징계감인데 현장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게 대선 야. 결과를 바꿔버렸잖아요. YS 탈당하고 이인재 탈당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회창 전 후보가 대통령 안 된 거죠. 역사가 조그만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윤석열 탈당을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다. 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을까? 이 속보를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네. 숙명여대가 김건희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당마저 없다면 그렇죠. 김건희 앞에 윤석열 앞에 얼마나 닥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갖고 계속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할 수 있어 보이고 느닷없이 어느 누군가가 또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뿌려놓은 더러운 네. 오물들이 많아가지고 저걸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절연하지 못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또 캠프로 어제 임명됐죠. 어제 뭐 임명이 되면서 시민사회 뭐 네. 단체. 네. 사실 뭐 국민의힘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정광훈 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측 이해는 가요. 네. 왜냐면은 외연확장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 진영이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영이 결속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선거 전략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쪽 사람들, 뭐 한동훈 쪽 사람들, 윤석열 쪽 사람들 다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좀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출당이나 탈당 요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 부산시당 출범식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막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나가라. 네 죽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그룹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석동현 변호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판에 변호인단으로 이름 올린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한테 대선 캠프에서 시민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그가 소통하는 시민사회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정광훈 그룹들이죠. 아스팔트 그러니까 세력들 결국은 이제 데리고 와서 아스팔트 같이 광장 하겠다. 세력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큰 그림?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잖아요. 아. 자유통일당 초대 당 대표가 김문수 씨 아닙니까? 그 이제 정광훈 목사가 창당했던 거고 사실 그 선거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잊혀졌던 사람을 아스팔트가 다시 키워주고 윤석열이 경산호위 위원장 시켜주고 노동부 장관 시켜주면서 재기시켜주는 사람. 그게 뭐 본인의 정체성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게다가 그 사실 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입후보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뭘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냥 공포의 외인 구단이야 이건 완전. 공포의 외인 구단이다. 오르신 말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 보면은 합리적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안 되겠구나 김문수. 네. 그래서 차라리 이준석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시 김건희 얘기로 돌아보면은 그 김건희 씨가 그 명태균 게이트에 따른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불출석을 한다고 밝혔냐? 자기가 나가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데. 엄청 큰 인물이네. 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연인 김건희입니다. 자연인 김건희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원에 그냥 소환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재기할 수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기대심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재기할 수 있다. 아니 김건희가 나가서 조사 받으면 진짜로 대선에 영향을 줍니까 장 수장님?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쪽에 그거를 못 보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우리를 배신했어 망해야 돼, 막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검찰이 강제 구인했으면 좋겠어요. 강제 구인이요? 네, 그래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그림 나오면은 굉장히 열광하겠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법이 평등하다라는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전직 대통령급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을 따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사유서에 어떤 얘기를 밝혔냐면은 대선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판이 연기됐지 않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수사 받았는데 검찰에 출석하지 않지 않았냐. 이러면서 나도 안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게 동급이라고 너무나 황당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그냥 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환상 속에서 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서태지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아, 환상 속에. 그대. 환상 속에. 야, 정말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아까 이제 장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검찰이 통상적으로는 주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3번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면은 체포영장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해야 되는데 네. 검찰이 그럴 만큼의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검찰이 그런 용기가 없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남부지검인가? 여긴 중앙지검입니다. 중앙지검은 네, 신뢰할 수 없어요. 네. 그나마 서울고검 정도는 과거에 보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김건희 도이치모터 수사했던 네. 검사들이라든가 일부 의지가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받은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은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반대로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런지 어제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경호원들 늘렸잖아요. 65명 늘리는 거. 네. 네. 그래서 그랬나? 검찰에서 강제 구인하면 내가 경호원 막겠구나. 막으려고? 네? 그것도 막으려고? 네. 야, 설마 진짜 그러지 그렇게까지 않겠어요? 한다면은 정말로 이제 뭐 막장 드라마도 그런 아니 드라마가 도대체 없죠.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의원들 불러다가 술 먹고 반려견 산책시키고 보리밥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사람 어. 왜 경호를 그렇게 100명이나 투입해가지고 하냐고요. 지금 40명 하고 있는데 65명까지 하면은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치가 있냐고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고 지금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김건희와의 관계가 지금 없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당장 잡아와라. 어디서 안 온다고? 야 가. 뭐 이러겠죠. 사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눈치 보겠어요? 이것도 윤석열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악의 근원은 윤석열이에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지기현한테 돌아갑니다. 지기현이 풀어짐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지금도 윤석열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중대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네. 좀 직권 구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직권남용으로 다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요, 검찰이. 근데 박진영 원장님 저는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에게 감사장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정치적 감사장이지만 아니 대선 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기현 판사. 네. 네. 그 법원 담당 뭐 선대위원장 이런 자리 하나 줘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악질 탐관 오리가 있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서 성공했다. 악질 탐관 오리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악질 탐관 오리를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포박해야죠. 아니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왜 이렇게 윤석열 그 대선 캠프에 있던 분들이 많이 주력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뭐 메시지 담당하는 조지현 의원이나 일정 담당하는 강명구 의원 이런 분들 복붙 아닙니까 옛날 캠프. 그렇죠. 이슈 대응 단장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 선임국장을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다시 있어요. 이슈 대응 단장 하고 있고 그냥 곳곳에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 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총괄선대 본부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거기 윤재욱 의원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 되게 측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내보낼 때 역할하려고 했던. 네. 그런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윤석열 어게인당, 윤어게인당, 어게인윤당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탈당을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그 카드를 만약에 본인이 안 한다 했다고 하면은 전 한동훈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가면 한동훈 좋은 꼴 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 끊어내고 한동훈 끌어안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윤석열도 그렇고 윤핵관들도 한동훈에게 당권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김용태를 한번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시험 삼아 한동훈 견제용이 될까? 이렇게 한번 한 명씩 툭툭 던져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김문수에게 제기함으로써 본인도 선거운동하기 싫어 이거에 명분을 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지금 거의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보다 더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와 한동훈은 서로를 윤핵관과 한동훈. 윤핵관과 한동훈의 김문수는 사이는 조금 이제 비껴나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도 좀 재밌는 게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는 친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김덕수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후보 교체 시기에는 사실 한동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것 같아. 그렇죠. 한동훈 팀들이 맞아요. 열심히 당원들 동의해서 투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나자마자 한동훈 다시 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다시 그 찐윤품에 안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아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출당한커녕 당연히 탈당 권유도 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도리가 아닌 제4, 3차 듭니다. 도리가 하는 일을 꼿꼿 김문수가 하겠습니까? 네? 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아니 근데 실제로 도리도리인데 그 선거를 치르는 분들은 지금 많이 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알죠, 내부에 있는 분들이 솔직히 이번 선거 지금 치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치르고 있습니까? 뭐 내가 뭐 해서 될까 뭐 이런 거죠. 이미 실제로? 자포자기예요. 대선은 끝났다. 어떻게 하면은 대선을 그냥 나 힘들지 않게 피해 없이 지낼까. 그다음에 이제 대선 이후에 벌어질 전당대회에서 당권 누가 잡을까, 어디에 줄 쓸까, 그것이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다 정신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일정 잡을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슈 대응할 게 뭐가 있냐고. 이슈 대응은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거요? 김문수 후보의 설화 리스크를 막는 것이 말실수를 가장 큰 이슈 대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김문수와 싸움인 거. 김문수의 싸움이다. 이게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 불안. 조마조마하다. 저는 그게 토론회에서 더 불안함이 증폭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반사 이익을. 그렇죠. 지금 당에서는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 아니 이대로 가다가 만약 선거를 폭망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온전하지 않고 실제로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세력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한국 보수는 완전 괴멸돼서 새로운 당을 만들 힘조차도 없다. 동력도 없다. 분당할 힘조차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남당이잖아요 지금. 수도권 뭐 보면 그냥 강남의 지역구 좋은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영남 기득권이 친박 때부터 제가 봤는데 죽지 않아요. 저 권력 빼놓지 않고요. 사람만 바꿔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지 못하면은 분당이나 탈당이나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당이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지금 많다. 국힘이 돈이 민주당도 많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당이 다 국민의힘의 장부상 재산이 1,200억인데 그냥 대략 현금까지 뭐 이것저것 합쳐보면 한 2,000억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두고 분당을 하거나 탈당을 해요? 안 하죠. 돈이 결국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 양면성이 있는 게요. 한국 정치가 이제 이 지지자 시민들이 정당을 향한 돌진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정상적인 참여와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됐냐? 아니에요. 적대적 프레임을 통해서 전쟁터 나가듯이 낙과 꽃갱이 들고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후퇴할 수가 없어요. 내 온 영혼을 탈탈 털어 가지고 정치에 투자를 한 거야. 이게 사실은 당원이 뭐 많아졌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훈련되고 교육되고 민주적인 당원들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지 맹동되고 추종되고 추앙하는 당원이 많은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이거는 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으로 손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는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50%가 더 주거든요. 그러면 선거 치르잖아요. 그 비용은 또 선거보조금으로 90% 이상 또 보존을 해줘요. 선거 치르면 돈이 쌓여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네. 근데 지금은 당비로 충분히 정당이 운영이 운영을 할 수 있기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다 뭐 150만, 80만 이렇게 당원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한 달이면은 1,000원씩만 해도 8억 아니면 15억 정도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 달마다 네. 쌓이니까. 그러면 충분해요. 그래서 선거 공영제라는 차원에서 검은 돈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금으로 우리가 너희들 보조해준다. 네. 이런 좋은 취지였는데 정당의 재산만 불리는 이런 상황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거 보조금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전금, 선거 보전금. 그래, 보전금. 왜냐하면은 네. 국고 보조금 분기마다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모아뒀다가 선거 치를 때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또 이중으로 보전을 해주냐고. 그 말씀도 맞는 듯한데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당이 당원들한테 더 끌려잖아요. 그렇죠. 장벽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올 그래서 수 이제 있는. 오히려 저는 장 소장님 의견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자면은 사실은 다당제와 제대로 된 경쟁이 될 수 있는 이 정치 체제의 구조와 정당 구조를 바꿔주는 방법을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열성적인 당원들이 양당으로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 열성이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뭐라고 하면 상품을 늘려주는 거 이게 저는 오히려 소실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원장님 제 생각해요. 말은 그러니까 국민의 보조금을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국고 보조금이 있으니 네. 남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보조금을 또 왜 해주냐. 나중에 보전을 해주지 말자.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588억을 선거로 쓸 쓴다고 수 치면,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 뭐 이것저것 하면 90% 정도 보전을 받아요. 15% 이상 득표를 하면 이중적으로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어폐가 좀 있네요. 선거 시즌에는 정당 보조금이 2배로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아까 우리 장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라는 그 어떤 갖춰져 있는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안 깨져요. 지금 3당이 다 PK, TK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네.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보다는 각자 목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한 표라도? 네, 지난번에 TK에서 22% 얻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 30% 이상 얻으면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디비진다. 압도적인. 네. 이 친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텃밭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앞자가 3자 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4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참 망한다. 지방선거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지층 분열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해서 TK, 계속 PK 거기 계속 사는 가는 거고 거구나. 네. 이준석 후보는 나는 보수의 미래야. 보수의 미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TK, PK 영남권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 인정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TK, PK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아니 게 아니라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 PK를 지역을 찾았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다. 지금 낙관적 전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저희 예상이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하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3표씩을 확보해달라.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날에 문세표라고 있었는데. 문세표. 그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이겨요. 그리고 PK 모든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민주당이 석권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지키기에 더 여념이 없는 거예요. TK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뭐 30.5% 정도 득표했다. 그럼 내년 지방선거 되면은 중도 보수의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거기에 더 발맞춰 가지고 아니 우리가 꼭 영남에서 진보 민주당 할 필요가 있겠어? 네. 과거 보수 민주당 하자. YS 뿌리들 찾아오자. 이런 흐름들이 확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념은 제대로 없이 지역주의의 근거에서 자리 잡았던 국민의힘이 완전 저는 소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재구성 한번 돼야 돼요. 이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TK 출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뭐 있는 작동하고 거죠. 있죠. 저희가 이제 대선 같은 걸 치러보면은 전국 단위별로 표 분석을 미리 딱 세팅하고 들어가요. 네. 서울에서는 뭐 박빙, 경기도에서는 좀 지고
강원도에서는 좀 이기고 충청권에서는 거의 뭐 이기거나 좀 박빙, 네. 호남에서는 만방으로 깨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TK에서 80% 가까운 득표를 해야 압승을 해요. 우리가 선거를 간신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PK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한 40% 언제든지 40% 가까이 갖고 나오니까 가죠. 거기는 6대 4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TK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30%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선거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초박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박근혜 때나 그다음에 지난번에 선거 윤석열 때나 치를 때도 80% 득표를 목표로 딱 세워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22% 내외를 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20% 내외 초반으로 묶어놔야 박스권으로 묶어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묶어놓기 위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30% 넘기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 전략의 속사를 이야기하신 건데요. 수박 거달기 하는 평론가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충청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 캐스팅 보트다. 결과론이에요. 결과론이에요. 네. 결과론일 뿐이고 충청이 실제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실제로 통계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구가 적고 표의 유동성이 적어요. 충청 인구가 500만입니다. 500만이고 표의 유동성이라는 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는 게 많아야 20만 표예요. 영남 인구가 1,300만이에요. PK의 유동성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제일 큽니다. 거기 여기에서는 100만 표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략을 짤 때는 영남의 표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특히 PK. 영남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PK 유동성을 알기 때문에 굳이 PK를 가서 한 분이 3표씩 확보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권오울 전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PK 것 또 같아요. 출신이고. TK, BK 지역에서 표를 갖고 계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예전에 권오울 의원이 저렇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제서 두드러 맞았어요. 그저께 뭐라 그랬냐면 어젠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각했더니 유경수 여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옛날 같으면은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서 지역의 표심을 자극하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선 30%를 돌파할 가능성. 어느 정도? 저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30 돌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TK 지역에 3자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그리고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92년도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전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충청도의 금산과 옥천에서는요 선거를 다 맞췄어요. 대통령 선거를. 금산과 옥천이요. 네. 금산과 옥천을 보면 된다. 네, 거기서 다 맞췄어요. 충북이죠, 둘 다. 충남, 금산. 옥천은 충북이야. 충북 옥천. 금산은 충남, 금산. 희한해요, 그 통계가 정말. 야, 그렇구나. 그거를 한번 이번에 눈여겨봐야겠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그것도 희한해. 인천에나 유세단을 거기로 일단 보내야겠다. 인천하고 제주도도 맞춘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때문에 깨졌어요. 근데 여기 두 군데는 그 2022년도 거도 정확히 맞췄거든요. 옥천, 금산. 거기 선거운동을 할 필요 없는 거기는 결과론이라니까요. 거기는 충청은 척도라는 결과론이지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그랬지. 내가 또 언제 또 다큐를 또 이렇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 선거운동하러 가자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공직사회에 대한 공직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같이 오래 계셔 보셨으니까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매뉴얼 그만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을 자꾸 만드니까 공직자들이 매뉴얼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계 부품이 돼버려요. 그것만 한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토론하고 수기해가지고 올바른 결론을 만드는 게 좋은데 이 한국 사회가 이 관료 이 독재가 심해지면서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이 없으면 일 안 하고 매뉴얼에 숨어 있으면 나는 다치지 않는가. 정당화를 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능동성을 최대한 발현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처벌이라든가 책임을 덜 지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능력 위주로 가야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저는 능력 위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세 도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일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복지부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낙지부동으로 쫙 붙어서 안 떨어진다. 아, 낙지.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합쳐야 한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뭘 모르는 것들이 하도 이상한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그거는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저래서 하면 안 돼요라는 보고서 쓰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세상 너무나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이상한 지시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조금만 자극을 하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유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은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 공무원들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책임론이에요. 책임론. 결과가 잘못됐을 때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럼 뭐 징계, 감봉, 그럼 연금도 맞아요. 하고 네. 뭐 공무원에서 해촉되고 그게 무서워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시행령이나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침으로 시킨 일들을 했다가 수사받고 조사받고 감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이제 역관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돼요. 정치권에서 광범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정치권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실력이 없는 거야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만큼 페이퍼 못 쓰죠. 페이퍼 독해 능력 떨어지죠. 결국 이제 공무원들한테 의존하는 상황이 되고 정권 중반만 넘어가면은 공무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정당 정치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폴리페서 정부에 들어갔다가 기업 갔다가 이게 돌아요. 리발빙 도어가 돼요. 우리 그게 안 되잖아. 결국은 광범위하게 외부에서 공직 사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학교도 가고 기업도 가고 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이제 보좌관으로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또 뭐 뭔가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구도 하면요. 공무원들이 그게 안 되는 근거와 법조항을 아주 정말 대단히 화려한 잘 만들어 와서. 문서 실력, 문서 페이퍼로. 편집 실력으로 안 되는 게 설명해. 할 말이 없어요. 보면은 조항으로 안 된다는데 근거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공무원 사이에 그게 철밥통이거든. 아니 그걸 어떻게 깰 수 있냐. 근데 뭐 김건희는 저기 양평고속도로 바꾸라고 하면 다 바꿔서 안 되는 걸 다 바꿔서 감옥행위죠. 그렇지. 감옥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아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 요즘 갈 때마다 성남시장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어떤 그 예를 들면 그 행정을 한 겁니까? 바로바로 집행이 되니까. 우리 이제 그 지자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청하고 시군이 달라요. 구청은 특별시나 특광역시의 행정 전달 체계 우선인 거고 광역도의 시군은 집정 집행을 합니다. 직접 본인 스스로.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경기도지사보다 성남시장이 할 일이 많고 훨씬 더 적극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고 구상한 바가 바로바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란 거군요. 기초단체장이. 그리고 인사권이라든지 징계권 이런 것들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바로 이렇게 붙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단위도 적당하니까 일하기 편해요.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되치기 당하기 정말 쉬워요. 벌써 됐냐? 예를 들면 성남시장 시절 가장 행복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맘먹고 그러면 그래 대장동 백현동으로 측근들한테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지. 정치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기초 시군 중심으로 우리 행정이라든가 정책이 돌아가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 사정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준석 후보랑 그래도 단일화라도 해볼까? 아니, 질문은 받아줘요. 안 한대. 네, 안 한대요. 이준석 후보 확실히 안 하는 거예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김문수기 때문에 더 못해요. 왜냐면은 윤석열 부부랑 결별해야 되잖아요. 출당시켜야 되잖아요. 탈당 요구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준석이 왜 그런 후보랑 같이 연합을 하거나 단일화를 왜 해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지금 두 자릿수는 넘겨야 그래도 이 돈 때문에라도
그리고 다음 어떻게 보면 뭐 도전에 있어서도 두 자릿수 넘겨야 되는 게 목표일 그런 텐데. 얘기를 허재무 씨가 하는 걸 이준석 후보가 들으면은 화낼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는 1등? 무조건 넘는다. 이번에 본인이 대통령 당선. 아, 당선이에요? 아, 그런 지금? 각오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각오가 아니라 저한테 된다고 믿고. 네. 한 달만 기다리라고. 그럼 대통령 되는 이준석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럼 이민 갈 거야. 아니 극적으로 뭐 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가 마지막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건 정말 우리의 정치 생명에 위험하다. 우리는 죽는다. 에라 모르겠다. 이준석 네가 해라. 던져. 네.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하는 분들도 있던데 단일화라는 거, 빅텐트라는 거는 이제 네. 우리가 정치 스케줄에서 빼버려도 될 것 같아요.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아니 근데 선거를 치러보였으니까 실제로 후보는 다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겠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신이 나는 반드시 된다. 이런 각오와 신념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신념 없으면 나갔겠어요. 나올 때부터 떨어지려고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김문수 보세요. 네. 한덕수하고 양보하는 분. 양보하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양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전에 그런 이야기에서 선당무사라는 네. 것은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균형감일 뿐이지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에 이 빠져 있는 거죠. 다만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이제 개혁신당이 유세차 몇 대 만들었느냐. 몇 대 그다음에 만들었냐? 그 홍보물 몇 피로 해서 전국적으로 뿌리느냐. 요거 확인해 보면은 끝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대충 저는 가닥이 나온다고 봅니다. 돈이 얼마 들었는지도 대략 나오고. 그렇죠.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 뭐 8% 차이로 맞아요. 붙었다 네. 그러잖아요. 0.5% 하루씩 우리가 올리면은 우리는 역전하고 이긴다. 두고 봐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없고 네. 이겨서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대위도 살펴봤고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도 다 살펴보면은 이건 윤석열 정권 시즌 2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반 이상은 윤석열 정권에서 잘 나가고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저는 보수파가 자꾸 그냥 윤석열 끈을 붙잡고 있으면은 대선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더 처참하게 버림받아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는 더 큰 패배를 기록할 수가 있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제가 선거 구도의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87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운동 후보 등록하고 난 이후에 네. 1등이 바뀐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죠? 2017년. 2017년 등록하는 날 1등이 누구냐면 안철수였어요. 근데 아. 끝날 때 문재인이 1등이 되고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이뤄서 당선할 때. 네. 그 나머지 경우에는 등록하는 날 1등하는 사람이 끝까지 갔습니다. 절대 역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변은 없다. 이변 없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도 이변을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까요? 네. 안 되는 홍준표한테도 국민의힘이 계속 고해를 하고 있거든요. 하와이 지금 가서 만나야 됩니다. 오히려 정계 은퇴하니까 몸값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야 이제 뭐 정치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오면 한 표라도 더 도움이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네. 묘해요 분위기가. 묘하다는 게? 홍준표 후보가 SNS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진 않아요. 맞아. 한 번 했다가 맞아. 삭제를 하고 삭제하고, 있는데 예. 계속 지금 정냄이 이 떨어진다. 한 X, 두 X 막 이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공격하잖아요.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좀 막판에 어떤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 좋은 사람들을 내각 이야기도 혹시나 나오고는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뜬구름으로. 홍준표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은 네. 좀
유능한 부분도 있고 국민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총리라든지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는 모습 보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원래 이게 지지자가 홍준표 지지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게 본인들의 뜻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의 정치권에는. 뜻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 최소한 이제 좀 이 리더급이면은 홍준표 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죠. 이러이러하게 할 겁니다라고 최소한의 양해를 네. 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낭만파 홍준표 선배님,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거기에 좌우 통합 정부라는 맞아, 이야기를 맞아. 던졌어요.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원초 제작자 아닙니까? 오. 제가 2년 전부터 하던 맞아요. 이야기인데. 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구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홍준표 총리 이 소문이 지금 돌아 밑바닥에. 대구에? 예, 소문이 그 돌아요.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들고 있더라고. 혹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를 은퇴한 것이지 관계 은퇴를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보세요. 은퇴? 제가 분류해보면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이제 중도 우파야. 네. 이재명 후보가 난 중도 우파야. 그 비슷한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권오울 전 의원 영입도 그런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과도 가깝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좀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계시죠. 지금 남은 20일 기간 동안에 어떤 행보를 할지 선거에 관여 안 하실 것 같아요. 전혀 안 합니까? 왜냐하면은 그분 성정상 양심상 김문수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 요만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았어요? 아니죠. 그것도 관여죠. 그것도 관여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최대치 어떤 기대를 하냐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선언하기는 어렵지만은 내란 종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 정도 메시지로. 이 정도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굉장히 공들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물밑에서 만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고 저기 권오울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네. 그냥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친구다.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오울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권오울 의원이 오늘 아침 7시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진짜요? 아니, 저랑은 잘 아니까. 네네. 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음. 권오울 의원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다. 오. 뭐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몇 번 했더니 아유 장 소장님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안 보여요. 그거는 왜 저한테는 전화 안 해요? 제가 권오울 의원 정말 칭찬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전화번호를 많이 몰라서 하셨는데. 그런가? 권오울 의원 사모가 하는 삼계탕집에 삼계탕집 같이 한번 가시죠. 오늘 끝나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몰랐어. 저는 가서 상호 가르쳐줘요. 오늘 바로 갈게요. 장호 삼계탕. 장호 삼계탕. 네네. 알겠습니다. 저 2달 전에 가서 네. 장호 밥 삼계탕. 먹으면서 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저희 경향 TV에서도 단체로 한번 회식 가도록 같이 하는 가시죠. 말씀 드립니다. 가시죠. 한번 사주세요. 좋아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를 할 것 같으냐 못할 것 같으냐 여쭤봤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지금 2,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못한다가 82%, 한다가 18%로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희한하네요. 네. 이쯤에서 광고 좀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보험 점검업체죠.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정말 좋지 않죠, 여러분들. 이럴 때 보험료 아끼셔야 됩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상담 받아보시죠. 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더 착한 보험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요, 대표번호 1644-1236번 010-7612-330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24시간 네. 언제든지 문자, 카톡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천수녹용 광고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고 바쁜 일상 속 피곤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천수녹용을 소개합니다. 녹용은 귀하고 비싸서 예로부터 왕들의 보양식으로 유명하며 세종대왕과 최장수 군주였던 영조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액을 쉽게 만들려면 물을 많이 넣으면 되는데요. 저희 천수녹용은 정말 이 고생하는 어머니 아버님을 그러니까. 위해서 만든 네.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자사 제품 75개 분량을 여기 한 포에다가 응축시켰다고 합니다. 1년에 60일만 채취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 러시아 원용만을 사용했고
녹용의 기운을 더욱 끌어올려줄 홍삼, 숙지황 등을 포함한 총 11가지 국내산 재료도 저희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현지 농장과 협약을 맺어서 품질은 지키고 가격은 낮춰서 이 귀한 녹용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건강은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네. 순간에도 비워지고 있죠. 지금 천수 녹용으로 여러분 건강 한번 챙겨보시죠. 네, 10일치 체험분을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맞지 않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1+1 이벤트로 2달 넉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천수녹용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은 070-8028-3677, 070-8028-3677입니다. 이거 매일 드시죠? 저요? 네. 아우 어제 안 먹어서 좀 피곤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오늘 좀 아니 피곤하네. 이거는 좀 제가 네.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뭐냐면 네. 먹으면은 목에 바로 이렇게 좀 약간 화끈화끈 거린 거 있지 않아요? 이 약효를 바로 보통 이제 받는 홍삼 같은 경우는 네. 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달지도 않은데 목이 쫙 이제 화끈화끈하면서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네. 먹고 나서 한 30분 있으면은요. 명현 현상 같은 게 좀 있어요. 명현 현상이 뭐죠? 약간 좀 어지러지.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 효과가 고치는 쫙 과정 오는구나. 중에 아. 약간 조금 더 몸이 이상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병마와 싸우는 그런 걸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효과 있는 그리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그 제품에 홍보하는 내용들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네. 지금 선거 기간에 반드시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천수 녹용밖에 없다. 박진영 원장님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삼계탕 집이 고봉 삼계탕이야. 고봉 삼계탕, 고봉. 고봉 삼계탕 광화문점. 맞아, 네, 맞아, 정확하게. 맞아. 네. 아 고봉 삼계탕. 아, 네, 네. 저 여기서 가봤는데 가까워요, 여기. 저 이미 먹었어요. 가까워요. 한번 먹었는데 2층에 있는 거. 되게 넓던데 그 넓어요, 폭이. 2층. 고봉 삼계탕이 아니라 저희 천수 녹용. 네. 천수 녹용. 이건 여러분들. 천수 녹용. 네. 알겠습니다. 천수 녹용. 오늘 그 마지막 화두는 오늘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어떤 폭로를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그 현장에 나온 법원 행정처장에게 윤리 감찰을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이라면 이거 엄청난 네. 일이죠. 그리고 저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권 분립인데 왜 국회가 자꾸 사법부에 감나라 배나라 하나 그 이야기하는데 국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국회가 상권 분립이라니까 세 개가 동등한 줄 아는데 두 개는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행정부와 사법부. 그렇죠. 국회는 집행권이 없어. 없죠. 그럼 뭐냐? 감나라 배나라 하라는 거예요. 감시와 견제하는 감시와 거죠. 견제하는 네. 그래서 그러네. 국회 상임위 중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거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국회는 이런 일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사법부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불러가지고 얘기 들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일반적인 인사 문제, 예산 문제 이거에 국한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에 국한해야지 구체적인 개별적인 재판과 결정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헌법상의 근본 원리인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대단히 나쁘고 부적절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런 룸살롱 접대를 사실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사진까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네. 바로 공개를 해가지고요. 이거는 바로 감옥 보내야죠. 조사하고 수사해서. 근데 특정한 재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따져먹기 시작하면은 재판의 독립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의 그 부분도 청문회 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다른 말을 탔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문제를 한다라고 삼는다.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기현 부장판사 제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성명을 냈냐면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야. 사법부가 주주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도 리스크를 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발언이 네. 그렇죠. 이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수사 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란법 위반인데 이 정도 만약에 그렇죠. 큰 금액이라면 네. 공수처에서 바로 뭐 수사해야 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도 그냥 이렇게 공유하시고. 옛날에 99만 원 검찰 세트인가요? 뭐 그거 최근에 생각이 뭐 근데 나요. 아직도 이렇게 하는데. 술 얻어먹고 네. 이런 판사들 있고 검사들 있나? 참 썩었네. 물론 정확한 내용은 뭐 감찰이라든가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죠. 통해서 예. 발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추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제 공당에서 이런 그 제보를 받게 되면은 통상적인 검증의 과정, 박지원 원장님 어떻게 거칩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 저기 뭐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도 감찰하는 네.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 뭐 윤리 기관이? 거기서 해봐야 되는데. 근데 뭐 남의 돈으로 먹든 누구 돈으로 먹든 요즘도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 나 참 기가 차네. 참. 인당 100만 만약에 원에서 사실이라면. 200만 원이야. 네. 그러니까요. 아마도 정말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하간 빠르게 신속한 진상조사만이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부원장, 장성철 소장, 수요일의 작가 허재무 씨와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